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원론 지금 9번째 동영상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진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품하던 걸 마치게 되겠는데,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제품을 계속 내는 거죠. 기존 제품은 판매를 하고 신제품을 계속 내야 되는데, 신제품은 100개를 내면 한 10개, 20개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 근데 대성공이라는 건 100개 중에 1개가 안 되고, 대부분의 전공이 그냥 수익을 낼 정도의 성공이 한 1, 20%, 20, 30%. 옛날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조사하는 기관과 장소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신제품 성공 비율은 뭐 상당히 낮다. 수십 %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 신제품의 정의에 보면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기존 제품 조금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 라인에 신제품을 추가한 거, 신제품을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라인 추가한 거, 이런 겁니다. 원가 절감 제품이나 위상이 제정된 제품이나 세상에 새로운 제품, 세상에 새로운 제품이 10%라는데 거의 없습니다, 실제는. 인류 역사상에 새로운 제품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다고 알려지는 게 뭐, 기차, 아스피린,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PC 뭐 이런 거죠. 주로 기존 제품의 개선,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개선. 너무 많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너무 빠르면은. 그래서 너무 빠르면. 옛날에 80년대 유기농 제품들이 운에서 들어왔는데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맞을 때는. 요새는 유기농이 꽤 나가죠.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약간 개량, 기존 제품의 개선과 개량이 신제품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제품의 성공과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공은 새로운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 근데 이 성공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적으로 새로운 걸 주거나 어떤 상징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주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적으로 새로 준다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기술 수준을 아주 높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벤츠는 달리다가 언덕에서 굴러도 사람이 안 다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게 이제 품질의 개선이고, 완전히 새로운 뭐 애니메이션, 그래서 라바라고 있죠. 라바. 한 몇 년 된 건데, 라바가 나와서 소리 대사 없이 재밌는 몇 명의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 나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하고 뭐 어떤 서비스 제품이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은 워낙 이제 세상을 바꿨죠. 들고 다니기 힘든 PC, 그 다음에 태블릿은 약간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책상에 놔야 되는 것, 물론 노트북도 약간 들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PC를 하는데, 그것도 전화까지 연결이 돼서 인간의 위급한 걸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아주 혁신적인 걸 했죠. 그러면 신제품 실패는 왜 생기냐? 실패는 제품이 너무 좋아도 실패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나빠서 실패가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경우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비싸집니다. 예전에 보니까 1980, 90년대 그냥 탁구대를 기성 제품을 사면 한 7, 8만인데 어떤 아저씨가 손을 만데 15만 원이에요. 살 사람이 줄죠. 수제품이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자기를 아주 잘 만들면 뭐 몇백만 원 하는데 그냥 기계로 찍어놓으면 몇만 원에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서도 실패할 수가 있고, 왜냐면 시장이 좁아지니까. 그럼 너무 후져오면 제품이 팔리냐? 올이 막 터지는 옷은 안 팔리죠.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 되냐? 웬만한 제품들의 80 내지 90%는 따라가면서 가격이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소통하는 것이 신제품의 핵심입니다. 신제품 뭐냐? 품질이 상당히 괜찮으면서도 가격이 조금 싸고, 그러니까 decent quality에 그다음에 relatively low price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수준이 되고 약간 가격이 낮은 편이 신제품의 성공의 기본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고 또 오프라인 수업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계획은 이제 신제품을 내는 걸 준비를 해서 신제품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제품 팀이 하나의 컨셉을, 프로덕트 컨셉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짜고 그다음에 뭐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시제품 테스트 프로덕트를 내고 테스트 마케팅을 실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실제품을 팔아보는 것, 그거죠. 제가 이제 신제품 개발 계획에 좀 참여한 것들을 제가 몇 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어떤 이제 유통업체에서 카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카드를 사람들이 카드를 그때 이제 고객 카드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이 고객 카드를 들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에 불러가지고 행사하는 거를 엮어가지고 하나 문화 콘텐츠 섞어가지고 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제가 또 관련된 또 식품업체였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닌데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라면 종류인데 라면 종류에다가 MSG를 넣으면 몸에 좀 나쁘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MSG가 그때 뭐 라면 하나 한 봉지에 만들면 MSG가 들어간 수프가 한 10몇 원이었답니다. MSG가 안 들어간 수프를 만들 때는 150원인가 해서 170원. 그 라면이 보통 4,500원 하는데 이거는 7, 800원이 되는 거예요. 8, 900원. 그래서 비행기에 기내식으로도 한번 들어가고 막 이러다가 안 됐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MSG가 안 들어가는 거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컨셉이었는데 MSG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수프 값이 10몇 원짜리가 100몇십 원이 되다가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실패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신제품들이 가격이 인상이 돼서 그럽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일을 해보면 압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제품일 경우에 가격이 해서 좋은 제품일 경우에 15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한 30% 세일해서 10만 원에 팔았더니 벌떼같이 몰리더라 사람들이. 벌떼같이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15만 원짜리는 거의 안 샀는데 한 달에 뭐 몇 개씩 나갔는데 10만 원짜리는 한 달에 수천 개씩 나가다 수만 개씩. 이 얘기는 가격 제품은 좋은데 가격만 비싼 겁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2만 원짜리 제품인데 이거를 5천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안 몰려다가 제품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는 가격 결정을 변동을 해주면 되는데 제품 자체가 나쁠 때는 가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1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3를 줘도 제품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신제품 개발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비듬이 없는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 할인점에서 슈퍼에서 사람들이 샴푸 살 때 뭐를 조사하는가를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TV 광고를 해야 되는데 TV 광고를 하면 돈이 많으니까 모바일로 해서 하는 거를 해보고, 그렇죠? 옷을 보통 옷들이 한 디자이너들이 하면 몇십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인데 그냥 패스트 패션에서 몇만 원에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컨셉들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지금 온라인 동영상에서는 신제품 개발 계획인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깊숙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설명이 힘든 것들, 뭐 수치가 들어가거나 사례를 학생들하고 토의를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이 여기 위에 있죠. 주로 6단계죠. 저도 옛날에 뭐 80년대 초반에 이걸 뭐 책을 맨날 외우고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를 하면 되고 아이디어를 이제 고르고 스크리닝할 때 아이디어를 고르고 그 다음에 기초 조사를 해봅니다. 이것이 될 건가. 그 다음에 실제 상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원형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고 그 다음에 수익성 테스트하고 나면 수익성을 평가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이디어. 스마트폰은 아이디어가 뭡니까? PC를 손안으로 옮기고 전화까지 되게 한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것이 될 건가? 시험 조사를 하고, 시험 조사를 하는데 시험 조사를 해보고 사람들이 전화하고 PC가 뭉쳐지면 좋겠습니다니까 잘 의아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러다가 뭐 몇 명, 한 6명 정도 모아서 포커스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럼 실제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제품 만들려면 이게 하나의 원형으로 제품 만들, 보통 뭐 제품 하나 뭐 대량 생산되는 것들은 한 몇십억씩 들고, 조그만 것들도 뭐 한 몇 억씩 드니까. 제가 아까 라면 실패한 라면도 뭐 개발하는데 5억씩 들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브랜드 개발 계획을 하고 광고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안테나 샵이나 이런 걸 테스트 마케팅을 하는 샵을 하나 냅니다. 태평야장품이 녹차를 할 때 명동에다가 뭐 솔녹차 매장을 하나 내고 오솔록이라고 내가지고 이제 테스트 마케팅 한 거고 새로운 의류 제품들이 청담동에다 매장 하나 내고 테스트 마케팅을 해서 하나를 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쫙 펼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을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은 요즘 매스 머천다이즈 된 프로덕트 때문에 기계화가 되고 대량 공산품 때문에
매니팩처링을 하고 되면 아주 많이, 뭐, 보통 수십억씩 듭니다. 수십억씩 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거죠. 대규모. LCD TV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LCD TV를 뭐, 전국에 있는 웬만한 매장에 깔려면 50억이나 1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은 최고 경영층이 지속적인 몰입을 하고, 그다음 실제 그 팀, 신제품 개발팀이 하고, 신제품 개발팀의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성공을 하면 수익이 상당히 프로핏 센터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핏 센터란 그 팀이 수익이 나면 좀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다 논아갖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이제 로스가 생기면은 이제 뭐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지금 제품이 한 500만 개쯤 된다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몇 개가 되니까 100개가 안 될걸요? 매일 사고 뭐 매일 하고 뭐 그런 브랜드. 그러면 많이 팔리는 게 500만 개 중에서 몇천 개가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매일 사는 거. 라면이 옛날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75개인가 있었는데 주로 팔리는 건 한 6, 7개밖에 안 팔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서 빅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보통 시험에 많이 내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이건 뭐냐? 제품도 수명이 있고 목숨이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80년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50년도에 미국의 생물학과 교수님하고 마케팅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친구인데 같이 밥 먹고 지나가다가 생물학과 교수님이 아주 이런 얘기 때 아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그걸 경영학과 교수님이 딱 들었대요. 수명이 있다는 건 뭐야? 그러면 다 태어났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품도 태어났다 없어질 수 있겠네? 거기서 만든 게 제품 수명 중입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프로덕트는 맨 처음에 도입기, 새로 생겨서 도입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기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숙기,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쇠퇴기, 디클라이닝 스테이지 되면 이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량을 한다. 이게 제품 수명 주기의 어떤 4단계입니다. 도입기를 못 넘으면 주로 실패를 하죠. 도입기에 나오면 이제 광고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인적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뭐 이익을 당기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성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브랜드를 내고, 그 다음에 성숙기를 지나가서 쇠퇴기를 할 때 프로덕트 obsolescence, 그러니까 뭐 의도적, 아주 intended, planned obsolescence, intended한 obsolescence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제품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뭐 PC 하다 갑자기 뭐 몇 팔용 하다 자동차도 뭐 하다 1, 2, 3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이 아직도 쓸 수 있는데도 그걸 유행해서 사라지게 하고 다음 걸 내는 거. 이게 플랜드 압서런스죠. 그걸 통해서 제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없애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핵심은 제품도 수명이 있고 주로 4단계로 되고 도입기에는 제품이 알려지고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 판매를 조금씩 하고 성숙기에 많이 팔고 쇠퇴기에는 철수를 한다. 이게 지금 PLC와 고객의 변화입니다. 도입기에는 이제 혁신적, 이제 이노베이터 그룹들이 이제 주로 사죠. 이제 초기에.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 초기 수용층. 그 다음에 얼리 머저리티, 그 다음에 초기의 다수층. 그 다음에 레이트 머저리티, 그 다음에 레가드. 저는 지금 스마트폰에는 거의 뭐 레가드식 이제 나중에 샀고 뭐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혁신층이 몇 % 정도고 주로 조기 다수와 후기 다수가 다죠. 저희 머저리티라는.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라고 합니다. 고객 짓다 이거 뭐 PLC에서 그건 PLC를 통해 갖고 신제품 개념이 생기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신제품에 이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신제품이 새로운 컨셉이 딱 나와서 비타 500 그렇죠. 비타 500 그때 나온 게 뭐니까 비타 1000. 네. 비타 500은 지금 돌아가신 뭐 광동제약의 최수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타민을 다 약으로 먹고만 있다. 약으로 먹고 있는데 비타민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비타 500이라고 만들라 그랬대요. 그리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팀에서 만들어 왔대요. 회장님이 한번 마셔보는데, 30번인가 50번을 그냥 퇴짜를 계속 넣었더래요, 회장님이 그냥. 퇴짜를 놨대요. 이거 만들어 오면 이거 마셔봐. 이거 맛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52번째인가 53번째 마셨어. 이 맛이야. 그러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다 그러죠. 대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막 모방제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1등이 된 것만 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시장 이노베이터가 돼, 마켓 이노베이터가 되면서 first move advantage.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시장을 유지하고 비타 500 이게 하고 나머지 경쟁은 좀 그렇죠. 자이리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리톨 들어가서 자이리톨 성공하면 비슷비슷하게 수백 개만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오래 못 가죠. 스마트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 딱 내. 그러고 나니까 그냥 지금 뭐 몇백 개 되면 지금 제조업체가 1000개나 된답니다. 근데 1000개 중에 지금 살아남아서 돈 버는 건 딱 2개 있습니다.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애플이 90몇 %가 80몇 %고 다 삼성전자 10몇 %.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뭐냐? First move advantage. 그 개념을 창조한 사람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부작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여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전국에 수십 개 생기고 그 다음에 부작 원론도 제가 만들었고 부작 연구학회도 제가 만들고 시장에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First move advantage들이 이익을 보는 이유는 시장을 개척한 것도 있지만 시장 개척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드립니다. 꾸준한 노력을 드리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계별 품질의 변화, 소금의 제품 개선하고 조금 이건 제품 품질 변화는 이제 생산 관리와 관련되는 거, 품질은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 해서 생산 관리에서 되는 겁니다. 제품의 분류는 유형품과 무형품이다. 유형품이 제품이고 무형품이 다 서비스죠. 소비자하고 산업재. 산업재는 여러분이 잘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책에도 맨 마지막 장에 산업재 마케팅이 있는데 산업재는 수업 시간에 잘 하지도 않고 산업재라는 게 굴착기, 뭐 선박 제조 이런 거면서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이 마케팅을 수업하는 거는 소비재 마케팅을 하고 산업재는 마케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탱크 장갑차 뭐 광고하는 거 봤으니까 안 보죠. 아주 전문 잡지에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인적 판매랍니다. 그래서 산업재는 마케팅이 아주 단순합니다. 인적 판매라고. 소비재는 이제 화려하고 TV를 해서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소비재 마케팅입니다. 소비재 마케팅. 소비재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편의품 뭡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일상용품. 선매품 뭡니까? 선매품 백화점에서 파는 거. 백화점이나 할인점. 전문품 뭐니까? 전문점에서 파는 거. 우리나라는 전문점이라고는 가전과 책밖에 별로 없죠.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밑에 건 별로 없고. 소비재 유형별 마케팅 믹스.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편의품은 편의점에서 사는 거니까 몇천 개 안 되고 한 2, 3천 개. 선매품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고. 그다음에 전문품이라는 것은 그 품목에 한해서 우리나라는 왜 전문점이 별로 없냐? 그 품목에 대해서 제품이 많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토이자라스라고 장난감도 있고 뭐도 있고 가구 전문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제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전문품이라는 게 주로 책은 뭐 몇백만 권이 되니까 1년에.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은 메이커가 세죠. LG전자, 삼성전자 세게니까 그 두 가지만 전문점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전문점이 없죠. 전문점은 뭐 여러분 뭐 하이마트나 삼성전자 대리점 가보세요. 이렇게 몇천 개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서적하는데 뭐 그건 몇십만 개 되죠. 인터넷 사이트로 파니까 뭐 별거 없고. PLC 단계별 믹스. 요거는 조금 여러분 찍으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찍으십시오. 요건 보통 시험 문제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 실제 현실에 가면 이걸 두고 제가 마케팅 자문교수 할 때 그걸 내는 건 컨셉은 참 좋은데 도입기를 넘길 수 있겠냐 우리 기업의 형평으로. 제가 그때 대기업을 할 때인데도 좀 작은 대기업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가 한 4,500 들 것 같은데 광고비를 낼 수가 있겠냐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매출이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제 의견은 철수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지가 될 수 있는 돼야 되죠. 도입기의 광고가 떨어지게 되면 제품을 알려놓고 다른 대기업이 들어와서 광고를 해가지고 나 쓰게 됩니다. 요건 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퀴즈입니다. 퀴즈. 1장 하고 나서 퀴즈를 2문제 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3문제를 드리고 다음번에 2문제, 3문제에서 10문제가 되고 그건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퀴즈의 시험 문제 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 마케팅 전략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건
제품 수명주기의 설명이 잘못된 것, 소비자 태도 이해와 관련성이 적은 것. 요거는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6장 브랜드. 1980년도 들어서 마케팅에서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세 가지가 생겼죠. 관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브랜드 마케팅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이 생겼습니다. 브랜드는 브랜드라는 과목도 생기고, 서비스도 서비스라는 과목도 생기고, 관계 마케팅도 관계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 마케팅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CRM으로 되고, 브랜드는 브랜드의 개발과 뭐 판매 전략이고, 서비스는 서비스 판매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6장과 그다음에 서비스 마케팅도 있고 관계는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브랜드.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 브랜드를 삽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와서 너 밥 어디서 먹었어? 그랬더니 김밥 천국,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가서 먹었다 이러죠. 아웃백에서 먹었다 이러죠. 그렇죠? 아웃백 갔다. 그렇죠? 이렇게. 볼펜 뭐 샀냐? 모나미.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익숙한 거. 유명한 브랜드들, 자이리톨, 참이슬, 그죠? 다 그런 거. 그냥 진라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 유현진 선수를 써서 진라면에서 올라가고, 그죠? 김연아 선수를 세워가지고 메일요비 광고를 해가지고 뭐 광고가 유명도가 올라갔다고. KB 국민은행 그러고 하고, 송혜 선생이 자원봉사 하셔가지고 홍보대사 해가지고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유명해져야 된다.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유명하고 좋아하고. What is 브랜드? 브랜드라는 건 이제 네이밍, 로고, 심볼, 슬로건, 패키지인데 주로 네이밍이죠. 이름이죠. 이름. 나머지는 이제 뭐 붙어 있는 형태들. 이름. FedEx, 에너자이저.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브랜드 이름이 기업 이름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이트가 그랬죠. 하이트 맥주가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가 그랬죠. 그래서 그걸 기업 브랜드라고 합니다. 기업 브랜드. 현대자동차, 그럼 기업 브랜드. 그 밑에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를 조그만 거는 개별 브랜드, 인디비주얼 브랜드라고 큰 거는 이제 마더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 브랜드, 현대자동차, 그다음 패밀리 브랜드, 그랜저, 개별 브랜드, 그랜저 XG, 그랜저 TG. 제가 그랜저가 두 개 있는데 저는 XG 몰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 TG 몰고 다니고. 그죠? 저는 제가 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랜저 TG가 나오는데 조금 안전할 것 같고 여자니까 그래서 제가 TG를 사줬는데 조금 비싼 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브랜드 기업. 그 다음에 그랜저라는 거. 그런데 그 밑에 뭐 XG, TG 그 다음에 또 딴 게 있는지 모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명과 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기업명을 같게 할 때는 기업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멀티 브랜드 스트래티지 전략 브랜드를 많이 쓸 때는 기업명을 같이 못 쓰죠. 브랜드는 이름이라는 게 이름, 자기 존재를 아이덴티티는 뭐냐? 컨셉,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을 유지하는 거. 코카콜라는 힘의 원천이다. 바카스도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카스도. 그 컨셉 가지고. 청정수는 깨끗한 물이다. 뭐, 그쵸? 그 다음에 인스프리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인스프리는 아주 자연에서 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주도에서 농심 신라면 만드는 그 물, 지하에서 꺼낸 물 가지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그 농심 신라면하고 태평양 화장품하고 뭐 관련이 좀 있어가지고 농심 신라면 만드는 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다. 이게 아이덴티, 우리는 클리어 컷한 거다. 그 컨셉이 아주 그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마트. 뭐 우리 삶의 뭐를 제공합니다. 이마트. 그렇지? 여러분의 여행을, 여러분의 휴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이렇게 얘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소비자의 브랜드의 역할은 뭐냐? 소비자들에게 제품 식별, 아이덴티파이죠. 알게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그죠? 유명한 삼성전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유명하니까 이제 다른 회사 삼송 이렇게 만들 거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프라다의 짝퉁이 프라하, 뭐 파고다 이래가지고 짝퉁. 그래서 다른 거 비슷한 이름을 자기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생산자는 제품의 관리를 제 브랜드별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 BM이라는데 브랜드 매니저 브랜드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브랜드 파워가 주는 얘기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쭉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쉽게 해서 돈이 된다. 그게 브랜드 자산의 핵심입니다. 브랜드 자산이 뭐냐? 인지도와 수익성입니다.
이미지. 인지도가 뭐예요? 많이 알고 돈이 된다. 그럼 브랜드 자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상표를 안 붙이고 냈을 때 모자를 내는데 이 모자 그냥 상표 없을 때 무표 상표로 언브랜디드 굿으로 냈을 때 얼마였대? 3,000원. 무슨 브랜드를 붙였더니 8,000원. 그럼 브랜드 값이 얼마입니까? 8,000원 빼기 3,000원? 5,000원이죠. 브랜드 값이 5,000원이죠.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값이 가장 높은 게 예전에 코카콜라였죠.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요새는 구글, 요새는 아이폰이 제일 높을 겁니다. 애플이 뭐, 브랜드라는 건 뭐, 애플은 이제 회사명이고, 어떤 브랜드라는 게 특정한 브랜드, GE, 제너럴 일렉트릭시티 되겠죠. GE죠. 뭐, 그 다음에 GL,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거. 아주 슈렛 패커드, 뭐,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옛날 노키아, 옛날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었죠. 예,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